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최근 이른바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국제법적 정당성을 주장하자 전문가들은 국제규범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위성 발사 금지는 이중 기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주 개발을 금지한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과 위협에 따른 결과라며 일축했습니다. 첫 소식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법 전문가인 마크 선달 클리블랜드 주립대 법학 교수는 4일 VOA에 북한이 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발사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며 주권국으로서의 권리라고 주장한 것은 인정받기 어려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원국들의 일반적 우주 권리를 명시한 관습법에 의존한 주장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우주 발사 금지는 상위법인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There's a separate question about whether other law exists, other international treaties that prohibit North Korea from developing the rocket technology that they use. And of course, if that's the case, then you could argue that the launch of this rocket, was a violation of missile ban.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도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활동을 제한하는 제재결의 2270호 통과에 찬성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at includes, of course, all the permanent members, Russia and China, have passed a series of resolutions that limit North Korea's, impose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limit their activiti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the development of missile capabilities. Because in the view of the Security Council, those activities posed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최근 한국의 정찰 위성 발사를 문제 삼으면서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서도 유엔 제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위협 행위에 따른 결과라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자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at would be exactly the case. That they have violated the rules-based order. They have threatened international peace. They have threatened to lay waste to South Korea and turn them into a sea of fire. All of these things. So therefore, North Korea would be in the wrong and would be sanctioned in the first place.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우주 정책 관련 법률 자문역을 지낸 프랭크 라이얼 에버딘대 국제법 교수도 누가 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강도가 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을 칼을 든 강도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온 북한이 위성 기술을 평화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면서 그것이 바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관련 활동을 제재한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희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에 대해 국제규범 준수 측면에서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성공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와 최근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과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해당 지역에서 위험하고 불안정한 활동에 따른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가 한반도 시간으로 4일 민간 사용 위성을 탑재하고 제주도 앞바다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결의 17185 5항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고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어떠한 추가 발사도 금지한다고 한 더욱 구체화된 추가 대북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신형 로켓 천리마 1형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올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들과 함께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과는 맞춤형 억제 전략을 개정하고 대담한 미래를 설계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2일 개최된 레이건 국방 포럼에 참석한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추진된 아시아에서의 동맹과 파트너들의 협력 심화를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2023년 올해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국방 전략을 실행하는 데 결정적인 해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특히 한국과는 10년 만에 개정한 맞춤형 억제 전략 TDS를 언급하면서 위한 동맹은 대담한 미래를 설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When I visited Seoul a couple of weeks ago, we chartered a bold future for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by signing a new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nd along with our partners in Tokyo and Seoul, we made strides in trilateral cooperation with our two great allies in Northeast Asia. 오스틴 장관은 이어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 미국의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동맹 파트너와 함께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고 더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 데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태세를 훨씬 더 분산되고 기동적이며 회복력 있게 만들고 있고 우방국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도록 돕고 있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담에 나선 찰스 브라운 합참 의장도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지적하며 각국이 중국을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ven some of the things that the PRC is doing today is, putting pressure on Taiwan, putting pressure on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and whether it be economically or somewhat militarily that we've seen, continued pressure to wear, in this case, Taiwan down or others down to their own gain. 찰스 플린 미국 육군 태평양 사령관도 인태 지역 국가들이 중국의 대응에 결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점진적이고 무책임하고 교활한 행동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영내 국가들이 다국적 연합훈련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바로 미국과 동맹들이 성공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I'm about to leave next week and go to Japan, and that was a army-to-army bilat command post exercise 5 years ago. Now, the Australians, the Philippines, the Japanese, we're going to have ROC observers. 플린 사령관은 그러면서 이 같은 다국적 연합훈련은 중국이 영내에서 벌이는 일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지난 6년간 사이버 공격을 통해 약 3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는 민간업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정보분석업체 레코디드 퓨처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북한의 암호화폐 표적 공격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이 같은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 사이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정부와 관련 업체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지목된 사이버 공격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특히 북한 위협 행위자들은 지난해에만 17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같은 액수는 북한 경제의 5%, 군사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북한 위협 행위자들은 다른 사이버 범죄 집단과 유사한 활동을 하지만 더 큰 규모로 활동하고 지난해 탈취된 암호화폐의 44%는 이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북한은 이를 통해 군사 및 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경찰이 한국 내 방산업체 등을 해킹해 레이저 무기 같은 주요 기술을 탈취하고 랜섬웨어, 즉 몸값을 북한으로 송금한 혐의로 북한 해킹 조직 안다리에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는 4일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공조해 안다리엘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내 서버 임대업체를 경유지 서버로 삼고 평양 류경동에서 한국 업체들을 상대로 해킹 공격을 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일보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안다리엘은 통신과 보안, 정보기술 IT 서비스 업계의 한국 내 대기업 자회사와 첨단 과학기술과 식품, 생물학 등을 다루는 한국 내 기술원과 연구소, 대학교, 제약회사, 방산업체, 금융회사 등 수십여 곳을 해킹해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주요 기술 자료를 빼돌렸습니다.
총 1.2 테라바이트 분량의 기술과 자료 파일이 탈취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들에 통보했으나 대부분은 피해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기업 신뢰도 하락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안달리에는 또 랜섬웨어를 유포해 한국 업체 3곳에서 컴퓨터 시스템 복구비로 4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아냈으며 이 중 일부는 북한으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발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세 나라가 공동 기고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미국의 미셸 수밀라스 국제개발처 정책기획학습국장과 한국 외교부의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일본 외무성의 카지야 엔도 국제협력국장이 공동 집필한 기고문을 1일 블로그에 공개했습니다. 블로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고위급 개발 인도 지원 정책 대화를 통해 3국 협력에 새 장이 열렸다고 평가하면서 세 나라가 우크라이나의 농업 생산 회복을 돕고 가나의 의료 서비스 강화 노력을 공동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미한일 3국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도전에 맞서 진전을 이룰 중추적인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